그림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국전에 입선하며 일찍이 천재 화가로 이름을 알린 벽경 송계일 화백. 그림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나 한국 화단의 원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도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려야 하는지를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6년 대학 교수 은퇴와 화력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열었던 그가 오랜만에 우리 고장에서 개인전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작품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송계일 화백을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별기획전으로 선보이게 된 벽경 송계일전. 최승범, 김남곤 시인을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의 원로화가 벽경 송계일 화백. 전주에서 10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전시회의 제목은 한지에 담긴 산의 조형. 최소한의 조형과 오방색으로 완성된 다양한 작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한 송계일 화백은 2006년 은퇴 이후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작 25점을 선보인 벽경 송계일 화백. 오랜만에 여는 전시인 만큼 작가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한 10여 년 만에 개인전을 선보이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이번 개인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 한지 지원센터가 중심돼서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한지와 이 한국화, 동양화가 서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지와 동양화는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로 이번 전시가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전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전통 산수화의 새로운 시각과 조형 방법을 적용해 현대적 개념으로 한국화를 전환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송계일 화백.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작품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기량을 닦은 산수화를 바탕으로 전통적 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회화성을 갖춰왔습니다. 전통의 한국화에 기반을 두고 현대적 감각을 부여한 게 특징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작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그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 그림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이것이 작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작가는 자기가 생각하고는 주제나 그 주제에 걸맞는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새롭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이 화단이 또 새로운 그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술 사적 입장에서도 볼 때 작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써 미술이 계속 발전한다, 또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도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조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먹으로 그린 산. 그 산의 그림자가 연지빛 강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통성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현대성, 작가의 개성까지 고루 갖춘 작품에서 그의 열정과 노력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벽경의 작품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인의 빛깔인 오방색이 고루 사용됐다는 겁니다. 오방색, 그리고 수평과 수직,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한데 어우러져 대자연의 형상을 이룹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의 표현의 그림이 아닌 이 작품은 오방빛산이라고 해서 현대적 감각이 물씬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작품은 제가 요즘에 그린 작품 중에 가장 그 조형성을 강조를 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대로의 산이 아니고 그 산에 숨어 있는 내부적 질서, 색의 이제 가장 원초적인 색이 오방색입니다. 그 오방색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조형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일단 말할 수 있고, 또 이 우리 눈에는 그 오방색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색소들이, 그 색의 원소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표출시켜서 조형적인 어떤 시각을 더 돋보이게 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대적인 그 색채 감각, 동양화라고 그래서 흑백, 먹만 가지고 그렇게 전개하는 것보단 현대적인 어떤 미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또 실감나게 현대의식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 뜻에서 오방색을 더 강하게 원색으로 변화를 많이 주고하면서 화면을 구성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조형 세계가 형성되기까지 숱한 실험과 갈등, 고뇌를 반복해온 벽경. 지금의 작품 세계에 다다르기까지 그는 오랜 세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벽천 나상목 선생 문화에서 그림을 배운 송계일 화백. 김제가 고향인 그는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 어미의 품인 모악산을 늘 눈에 담고 자랐고 자연의 미학을 추구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셨나요? 제가 그림을 맨 처음에 그리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요. 그때 여름방학 숙제가 있는데 그림을 한 장씩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숙제였는데, 그것을 어디 뭔 그림 하나를 내가 좋은 그림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마로 그림을 숙제를 했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보시고 아주 잘 그렸다고, 너는 앞으로 화가가 되면 크게 성공하겠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그것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학도 미술대 가기로 작정을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집안에 어떤 한 분이 그림을 그리려면 당시에 벽천 나상목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찾아가니까 벽천 선생님이 굉장히 반가우시고 좋아하시면서 잘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그 양반이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라 그러는 것을 제가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10장만 그려오라 하면 20장, 30장을 그려가지고 가서 검사 받고 도상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죠. 우연한 계기로 그림에 소질이 있는 걸 알게 된 송계일 화백. 나상목 선생과 인연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림을 배운 지 1년여,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는 국전에 작품을 출품하는데요. 어릴 적 늘 걸어다니던 오솔길, 해저문 저녁 어스름이 안개 낀 풍광을 화폭에 담았고 이 작품으로 국전 입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홍익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쭉 미술 공부를 쭉 해왔는데 언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화가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전에 초입선을 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고 또 그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화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는가 보다.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전국단의 기성작가들하고 경쟁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자신을 얻어가지고 화가가 되었다는 생각을 홍대에 들어가면서 아주 강하게 먹고 내가 40대가 되면 국전 심사위원급이 될 만큼 대상을 해야 되겠다고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었죠. 하여튼지 학교 다닐 때 실기실에서 수의가 시간 됐으니까 그만들 나가라고 그래도 악착하지 안 나가고 버티고 그림을 그렸고 추석 때나 설 때나 집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1964년에는 생활이란 작품으로 국전에 출품해 특선에 선정되었는데요. 같은 구조물 속에 살고 있지만 베란다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각자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통성과 현대의식이 결합된 작품으로 미술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1964년 종합월간지 사상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3년간 국전에 꾸준히 출품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당시 이제 화가의 등용문이 오직 국전이었어요. 국전에 통과가 돼야만 기성작가로 화단의 데뷔가 되는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전에 내지 않으면 안 됐지요. 불가피하게. 그래야 등용이 되니까 화단에 정식으로. 그런데 그 국전에는 그 규정이 있단 말이죠. 화가로 정식 기성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국전에서 연 계속해서 4년 동안 특선을 하거나 입선, 특선에 합해서 15번을 하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전 출신 작가가 초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출품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23년 되던 출품 23년 되던 해에 제가 입특선 합해서 15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1975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젊은 날 한국 화단에 확실히 이름을 알린 벽경 송계일. 비둘기 60여 마리를 세세히 그려내는 등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극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초기에 그린 60, 70년대 그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64년대에 졸업을 했거든요. 60년대에 들어가지고 64년에 졸업했는데 학창 시절에는 주로 학교에서 조형적인 수업 또는 묘사력을 기르는 수업, 실기 수업이 되게 그런 두 가지 특징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스케치를 해다가 스케치한 것을 다시 화판에 옮기는 과정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재구성을 해서 화면을 조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형적인 작업은 대학 시절에 이미 훈련을 했다고 봐야겠죠. 또 그 당시만 해도 국제의 심사위원급들이 주로 원로 작가들, 청전 이상범 선생, 또 의제 허백년 선생, 또 뭐 이렇게 여러 산수화 중심의 작가들 선생님들이 심사를 많이 했고 조형적인 심사를 맡아보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형적인 그림은 반드시 현대화에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국전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이죠. 사실적인 묘사에 또 전통적인 산수화 이걸로 중심이기 때문에 국전에 통과를 하려면 천상 그 성격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졸업하고는 이제 산수화 그 일변도는 아니지만 산수화 중심의 작품 연구를 했는데 산수화 중에서도 관념적인 그 공식적으로 그리는 관념의 산수가 아니고 실경을 실감케 하는 어떤 사실적이고 극사실적인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스케치형
그런 그림들을 주로 열심히 그렸다고 보여져. 그래서 그 중에 정효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은 국전에 이제 특선을 했어요. 근데 그 숲속에 그 바위가 이렇게 있고 바위 사이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 안개가 이렇게 있고 이 그림인데 그건 오직하면 제가 꿈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꿈속에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국제는 느닷없이 특선이 딱 됐다고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인데 오직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60, 70년대는 묘사력에 치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국전에 데뷔하기 위해 당시 한국화의 주류를 이룬 극사실적 그림에 치중한 벽경. 산수화도 관념산수화가 아닌 현실의 산수를 극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실경산수를 주로 그렸습니다. 80년대 이르러선 산을 주제로 한 연작을 선보인 송계일 화백. 초기에는 전통 기법이 주를 이뤘지만 후기에는 먹과 채색의 융합이 이루어지며 벽경만의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 그의 화폭에는 추상화된 화면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국전에 입선도 하고 이렇게 정통 한국화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계셔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작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작업을 해서 자기 세계를 완전히 구축을 했을 때 비로소 작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작가는, 저는 작가로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작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작가로 등용할 수 있는 관문을 다 통과했지만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스스로가 나를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 가지고는 만족스럽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계적인 그림, 좀 더 현대적인 그림, 좀 더 한국적인 그림을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해왔죠. 작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끊임없이 변화를 고민하고 시도해온 벽경 송계일 화백. 창작의 고통 속에 얻은 최근의 결과물을 이번 개인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양평. 지역과의 끊이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어 개인전을 전주에서 열게 됐는데요. 2006년에 퇴직 이후에도 한 달에 그 몇 번씩은 전주에 꾸준히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일로 오세요? 제가 2006년도에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집이 양평인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전주하고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서, 첫째 전주 내 고향과 인연을 안 끊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 끊고 매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의 소양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 좋겠다. 근데 전문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문인화 지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의 조형 이론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고 현대 감각이 맞는 그런 문인화를 지도를 해야 예도 전북이라는 전통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발판과 기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인화 지도를 현대적인 조형 감각으로 지도를 하기 시작했죠. 교직에서 물러난 직후 그림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문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벽경.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수업을 위해 양평과 전주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습니다. 벽경은 구태의연한 문인화가 아닌 현대적 감각을 지닌 문인화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퇴직 이후 맞은 제자들은 다른 영역의 일을 오래 해온 이들이지만
그의 열정적인 가르침 아래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3년간 운필법과 육목법 같은 기본기를 다진 제자들은 붓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화폭에 옮깁니다. 저는 멋 갖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문인화는 다른 서양화처럼 이렇게 덧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붓에 싹 끝내는 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원래 제가 글씨를 쓰는 사람이니까 또 그쪽하고 또 워낙 그쪽에 또 제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퇴임 이후 여유 있는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상아탑 너머에서도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는 벽경 송계일 화백. 정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림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시작한 수업.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장거리를 오가며 수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저희가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실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복이죠. 저희의 복인 것 같아요. 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주위의 만류와 걱정도 있지만 송계일 화백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림 지도를 통해 전주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각성과 조형 방법을 적용해 현대적 한국화를 선보여온 벽경 송계일 화백.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그가 또 어떤 독자적인 회화성을 갖춘 작품을 우리 앞에 내놓을지 향후 그의 작품 세계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전통의 단절이 아닌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는 벽경 송계일 화백. 격주로 양평과 전주를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한결같이 작품의 변화를 추구하며 한국화의 현대적 토대를 쌓아가는 그의 열정이 참 놀라운데요. 현재 전주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송계일 화백의 사내 조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력 60주년에 선보이는 그의 작품들을 직접 마주하며 노화백의 도전과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Knock, knock.